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2~3m까지 자라는 일각 돌고래의 뿔은 유니콘의 뿔이라 하여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윗입술을 뚫고 자라난 왼쪽 앞니다. 유니콘은 뿔 하나로 불멸을 표상했지. 저 창도 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는 점에서 영원의 상징일 것이야. 물속에 영원을 뜻하는 긴 앞니 하나 가진 짐승이 산다. 권여궁 시인의 산문집 꼬리치는 당신에서 물속의 신비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최근에 나는 시인 한 명을 위해서 시를 쓴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너를 향한 말이다. 내 시를 봤다. 뭘 자꾸 하려다가 실패하고 있었다. 내가 차마 완수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나와 함께 완수했으면 했다. 대부분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너의 시를 개작했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았다. 너는 슬퍼했다. 오늘 다락방의 꿀단지에 꿀을 채워주신 분은 김승일 시인입니다. 오늘의 꿀은 한마디로 FOR, 위하여라는 말이네요.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줌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서는 시인의 산문집 한 권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당신을 기억하는 슬픈 버릇이 있다라는 아주 촉촉한 제목의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시인 이용임 씨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애기 목소리시다. 그러게요. 목소리도 철이 안 나가지고. 네? 아니, 얼굴도 동안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주름이. 네? 아니,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말하면 되게 재수없다고 또 나올까봐. 그럼요. 네. 악플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2007년에 네.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시고 안개주의보라는 제목의 시집을 한 권 네. 내셨죠. 네네. 안개주의보가 나온 게 몇 년도죠? 2012년? 네, 2012년. 네, 네. 정확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 2014년에 첫 산문집이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첫 산문집. 그냥 저는 이거 굉장히 이 서랍의 날씨라고 하는 출판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시인들이 하는 브랜드예요. 김근 시인이랑 이영주 시인이랑 두 분이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라서 프로필 사진도 예, 김근 선배가 근 선배가 찍어주셨더라고요. 예, 되게 땡볕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러면 좀 크게 넣지.
그러게요. 땡볕에 힘 땀 흘린 거에 비하면 너무 증명사진만하게 나오셔서. 그러게 제가 말을 너무 길게 써서 작가의 말을 제가 너무 길게 쓰는 바람에 저기밖에 공간이 지금 안 나오셨나 봐요. 네네. 근데 카메라도 막 3개나 메고 막 그날 엄청 100컷 정도 찍어주셨어요. 살 좀 빠졌겠네 오빠. 약간? 네. 아니 제가 그 프로필 사진도 꼼꼼하게 봤지만 이 작가 양력이라고 하죠. 쓰신 네네, 자기소개 글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력이 막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따라가 읽으면서 궁금한 걸 그때그때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일단 제가 보니까 딸이 노처녀로 살게 되리라는 걸 직감하시고 혼자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을 강조하신 어머님 덕분에 공학을 전공했다. 어떤 공학을 전공하신 거예요? 전 전산학이요. 전산학이요? 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밥벌이를 곧잘 했지만 사는 게 이렇게 여름폭우 속을 우산 없이 걷는 기분이란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약간 조금 달라요. 근데 예전에 계속 다녔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개발을 했었고 네. 프로그램 짜는 사람, 프로그래머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설계하는 사람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바꾼다고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또 특징이 기업이 약간 멀티플레이어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하다 보니까 경력이 좀 쌓이니까 이제 할 수 있었죠. 어떻게든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육체적으로. 전산학은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흔히 얘기하는 뭐 웹사이트 만드는 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왜 네. 저는 전산학 하면 전자계산기가 생각나죠? 그게 아마 제일 기반이 되는 아. 맨 처음에 최초의 컴퓨터가 이제 계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을 한 거니까. 그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전전하시다. 네네. 여러 군데 회사를 좀 다녔어요, 막. 네. 시를 쓰시게 됐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떤 접점이 어디서 발생을 했을까요? 시라는 접점이. 20대 후반에 우울증? 뭐, 거기서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하고 많은 장르, 뭐 그림도 있을 수 있고 춤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데 그중에 시가 어떻게 왔을까요? 일단은 그림하고 춤은 약간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는 재능 없어도 돼요? 아유, 시는 물론 재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네. 말하자면 그림은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그런 막 축제 같은 거 하면서 그림 같은 거 1인 1그림 네. 제출해서 벽에 실어라 이랬는데 미술 선생님이 절 포기하고 옆에 짝지한테 얘 거 좀 그려서 네가 좀 해라 뭐 이 정도로 그림도 안 되고 뭐 춤은 뭐 옛날에 내가 노래방에서 춤을 췄더니 사람들이 다 나가고 뭐 거의 그 정도에 볼 수 없다. 네. 취하지 않고는 볼 수 없다.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끄적끄적 굉장히 쓰는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시는 아니고 일기 같은 것도 쓰고 뭐 쉬는 시간에 왜 노트 같은 데 계속 낙서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뭐 책 많이 보고 막 따라 적고 막 책 뭐 옆에 갈피에 계속 뭐 느낀 점 이런 거 막 쓰고 그러니까 맨날 쓰는 건 좀 습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좀 그쪽으로 좀 친화력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정말 뭐 시를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때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시를 뭐 시집을 변변히 읽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책 많이 읽는 일반 직장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너무 우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계속 뭔가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뭐 소설 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 형태가 이제 시로 이렇게 가서 계속 시를 쓰게 된 거 같아요. 혼자 하신 거네요. 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힘을 빌리진 않으시고. 아니죠. 이제 공순이의 특징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항상 본인이 생각해요. 나중에 그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문학동네 개간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집에서 받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펼치다 보면 광고지가 좀 빳빳하잖아요. 네. 탁 펼쳤는데 광고지가 탁 넘어갔는데 중앙대 문해창작 전문가 과정 모집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야간이더라고요. 네. 또 직장인 갈 수 네. 있게. 그래서 여기 가서 좀 이게 뭔지 좀 공부 좀 해봐야지 싶어서 가서 이제 수학을 좀 하고 그때 이제 뭐 선생님들 살아계시는 시인들을 보고 이제 시인들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네. 그냥 그런 마음
그런 거를 뭐 했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이 책을 제가 샀어요. 예. 사서 열심히 이제 봤는데 맨 뒤에 이제 표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추천사에 이제 김소연 언니가 쓰셨는데 용의미를 나는 완두공주라 부른다에 제가 뒤집어졌잖아요. 원래 별명이세요? 예,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예, 제가 사이즈도 좀 약간 그렇고. 아니, 눈이랑 얼굴이 아. 다 완두콩처럼. 예, 좀 동글동글. 네. 동글동글하고. 네. 이게 이제 김소연 선배가 그 일산에서 네, 웃는 네. 책이라고. 도서관. 예, 어린이 도서관을 할 때 그때 제가 이런저런 회사 전전하다가 사후에 이게 텀이 있었어요. 예, 좀 예. 쉬는 몇 개월 동안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일 쉬고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일을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 선생님들은 다 이게 어린이 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제 동화나 뭐 이런 그림책. 좋은 별명 이런 거를 하나씩 다 갖고 계시거든요. 아. 너 뭐 할래? 이랬는데 이제 네. 저는 그 완두콩 공주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묘하게 매칭이 딱 잘 된다. 너 그거 해라. 네. 이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붙였을까 싶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두녀도 아니고 완두 소녀도 아니고 완두의 공주가 너무 잘 붙어서. 예, 그 저는 약간 아닌데 김소연 아니에요. 딱이에요. 딱. 아 그런가요? 네, 예. 저 같으면 닉네임이고 뭐고 다 바꿨을 것 같아요. 완두공주로. 네, 네. 아니 여기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이기 이전에 엄청난 독서가이고 엄청난 독서가이기 이전에 유능한 사무원이기도 하다라는 이제 그 네, 글이 있었는데 엄청난 독서가라는 대목을 저도 이 책을 읽고 조금 이해를 했던 것이 책의 구성이 좀 독특해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읽었으니까 조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차례부터가 되게 독특하죠. 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어떤 사물하고 짝을 지어져 있는데 월요일은 가방, 화요일은 스카프, 수요일은 물 한 잔, 목요일은 우산, 금요일은 장갑, 토요일은 구두, 일요일은 안경. 이게 좀 선호하시는 사물들의 매치인가요? 예, 이제 안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 초에 라식했는데 네. 그 전엔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다 제가 주변에 가까이 붙여놓고 쓰는 사물들 위주로. 아니 이 것들의 구성도 그렇지만 이 책들을 보면 제목이 뚜렷하게 있지 않고 네. 읽으신 책에서 인용구가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단 시집에 대한 어마어마한 독서량도 조금 이해가 됐고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당신이 쓴 내 이야기와 관련된 제목이 보통 올라와야 되는데 네. 다른 시인들 것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성격이 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되게 이렇게 예의 바르시죠?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요새 시인들은 사석에서 안 만나고 트위터만 봐도 만나는 기분이 든다고. 네, 요즘 SNS. 네, 저랑 뭐 특친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나오는 길에 이제 프로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왔어요. 네. 왜냐면 저는 가끔 프로필이 어떻게 변하나를 보거든요. 네. 안개에서 걸어 나와 미몽의 새벽으로 길은 현재 진행형 기록은 바로 이곳. 네, 일단은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트위터 시작할 때. 전 트위터는 사실 자주는 안 해가지고 네. 페이스북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트위터 시작할 때 그냥 썼었어요. 왜냐하면 시집 나오고 제 시집이 이제 또 안개주의보였잖아요. 근데 새로운 그 안개를 좀 걸어 나와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 저는 프로필을 보고 그 사람을 안 만났어도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좀 보는 지점이 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뭐 트위터 같은 경우 SNS를 밥벌이에 그냥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막 들이붙는 식으로 하는데 네. 그래서 간간 뭘 올리시면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네. 게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아까 좀 독서 얘기도 네. 좀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내가 시인이 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싶은 시인이 혹시 있으신지 중앙대학교에서 수업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말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시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시집이 딱 한 권이에요. 그러면 시를 쓰시기 전까지는 시집이라는 형태로 된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으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시랑 진짜 안 친해서 전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시인이지 이러면서. 아우 여기에 있는 거 다 시 구절 많으시대. 어떤 시집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심부름을 좀 똘똘하게 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주신 게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 그거 한 권 읽고 시인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시들이 가슴에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저랑 잘 맞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사받은 뭐 선생님도 사실은 저는 건방지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아온 시간이 저의 이제 사사받은 스승이라면 스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시라고 하는 걸 시작하기에 있어서는 윤동주 선생이 이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나. 외람되지만 나하고 이렇게 내면이 좀 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고. 지금도 그러세요? 네, 저는. 네. 저의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정말 그런 예를 들면 윤동주, 김소월이 재미가 없었어요. 뭐 어쩌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늘이고 바람이고 뭐 별이고 막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옛날엔 무심했다가 요새 조금 마음이 달라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여진 시들은 아닐 테니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거였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이게 우연히 탁 펼치다가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어느 구절에 조혜진 동료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보는데 이게 뭐냐면 초조해진 동료들인데 초자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조해진 동료들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문맥도 아는 문맥인데도 조해진이 왜 먼저 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동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갑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어떤 묘한 유대감과 연대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 결혼을 안 한 39 먹은 노처녀들이면서 직장 생활을 이제 조혜진 씨는 말고 용임 씨하고 저하고는 지금 직장 생활을 남의 돈을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마흔이 코앞인데 39의 용임 씨는 어때요? 그냥 저는 9대는 다 덤덤했던 것 같아요. 29대도 너무 덤덤했고 남들이 막 저 지금 같이 일하는 후배가 29이에요. 맨날 힘들어하고 막 달력에 디데이 적더라고요. 30대는 내가 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30대도 오늘이랑 똑같거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9대는 덤덤한데 뭐 날이 갈수록 깎여가는 체력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실감이 많이 나죠. 그럼 도합 직장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넘어 11년 가까이 되나 봐요. 퇴직금은 꽤 많이 쌓였겠다. 아니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책을 저는 좀 다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낭독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다. 그러니까 문학을 많이 접했지 않았던 친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한 시인의 식구들도 이제 가져갈 수가 있고 용임 씨가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수요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수요일에 물 한 잔이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반함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에게 순간순간 반한다.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반하다가 기진맥진할 지경이다. 오늘도 다함 없이 반함의 리스트에 몇 가지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생이 이토록 나를 홀린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요 근래 반한 일이 좀 있으세요? 저는 잘 반해요. 약간 귀는 팔랑귀고 심장은 가장 잘 최근에 반하고. 반하신 일이 있다면? 요즘 날씨에 좀 아침마다 반해요. 약간 나올 때 쌀쌀하잖아요. 두껍게 입고 나오는데 막 전기장판 틀어서 침대가 따끈따끈따끈할 때 누워 있다가 발 하나 살짝 내밀어가지고 벽에다 발 딱 갖다 대면 발바닥만 차갑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새벽에 나오면 여기 목부터 발까지는 추우니까 꽉 다 입으니까 따뜻한데 손이랑 얼굴은 나와 있으니까 차갑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성격이 좋으시다. 저는
쌍욕 발 조금 시려우면 이렇게 하고 욕하거든요. 저도 잘해요. 제가 뭐 낭독 얘기를 드렸지만 네네. 용림 씨 목소리로 좀 듣고 싶어요. 혹시 네. 좀 읽어주고 싶으신 대목을 좀 준비하셨으면 좀 들려주세요. 예, 산문이라 조금 길기는 한데 이게 완두공주의 목소리로 50페이지에 있는 네. 거고요. 요즘 계절에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네. 예, 바람과 방황에 대한 네.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완두공주님의 네. 또 낭독을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잘 읽어야 되는데. 네. 네. 바람의 행렬은 건너편 버드나무 속에서 잎들을 흐느끼게 하더니 다시 길을 떠나고 나는 이상한 골목길에서 저녁을 그리고 있는 처녀를 만난다. 그녀는 하염없이 저녁을 보고 있다. 임성기 저녁 강변 중에서. 바람 부는 저녁은 수상하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이면 왠지 엉덩이가 얌전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일상이 외국 소설처럼 어색하게 번역된 문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오후 4시가 되어도 창문 바깥의 나뭇잎이 몸을 뒤집으면 메신저 대화 상대 목록을 뒤지며 오늘 영혼이 병들거나 외로운 자를 찾아 헤맨다. 바람 냄새를 뒤집어 쓰고 거리를 걷다가 술 한잔 함께할 친구 아닌 친구를 찾는다. 대체로 탐색은 불발로 끝나거나 잠깐 마음이 흔들려 따라온 사람이 있더라도 곧 바람의 찬 기운에 따뜻하고 격리된 공간으로 옮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미치도록 사람이 그립고 미치도록 외로워야만 한다. 이 도시에서. 오래 타향을 떠돌며 바람 위에 얹힌 방 한 칸에서 먼지와 동거하다 보니 체온이 조금씩 식어간다. 뼈까지 차가워져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아도 물기 없는 눈빛이라고 느낄 때쯤 삭막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은 빌딩과 낡은 주택가, 아파트 숲을 지나며 날카로워져 사무실 창문 앞에 입술을 앙다물고 온다. 유리에 바람 자국을 남기며 하늘이 흔들리는 도시의 오후 4시는 도망치거나 아니면 도망칠 궁리를 해야 할 시간이다. 큰 컵에 오늘 몇 잔째인지 셀 수도 없는 커피를 또 따르며 바람이 풍기는 위험한 냄새를 상상할 시간이다. 하루 온종일 바람으로부터 갇혀있는 오피스족이라면. 왜 나는 산책이 아름다운 골목을 지척에 둔 곳에서 그토록 오래 일을 했던가? 왜 내가 만난 수많은 팀장과 본부장과 사장들은 내 자리를 늘 창가로 낙점해 두었던가? 창문 옆에서 햇빛을 훔치고 바람을 그리며 5-6개의 화분 속 식물을 키우는 것을 모른 척했던가? 이것은 음모였나? 바람이 불면 정처 없이 걸어야만 한다. 정동길을 걷다가 주위를 둘러보고 지나는 사람이 없다면 노래를 불러야 한다.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낡은 계단 위에 봄이라는 작은 술집이 있다. 닿을 수 있어도 닿지 않으려 하는 어떤 사람과 그곳에서 마른 안주에 맥주 몇 병을 비웠었다. 그날도 바람이 뺨을 식히던 날이었다. 저녁에서 밤으로 바람이 휘몰아쳐 어떤 날들의 발자국들이 영원히 실종되던 날이었다. 우와. 낭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우울한 날 전화해서 용임 씨한테 좀 읽어봐 이렇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전화하세요. 아니 저는 그 서두에 임성기 시인의 네. 시가 인용이 됐었는데 이 방송을 임성기 선배한테 꼭 들으라고 해주고 싶었던 게 네. 제가 여기 오는데 메시지가 왔었어요. 임성기 선배한테. 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날지는 몰랐잖아요. 네네. 근데 메시지 내용이 네. 축하해요 오늘 저녁은. 나는 많이 슬픈데 까닭의 끝을 모르겠네요. 어.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네. 왔어서 약간 가을을 타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좀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뜬금없이 닿을 수 있어도 닿지 않으려 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 짝사랑하던 남자요. 그래도 이 남자가 마르나 형주에 맥주 몇 잔 같이 먹어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둘 다 약간 서로 그쪽은 그냥 약간 호감이고 나는 짝사랑이긴 한데 사실 뭐 짝사랑에서 더 진행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라고 혼자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암묵적 동의하에 이제 용임 씨 지금 혼자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라뇨.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너 혼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요. 저랑 나랑 이런 나이가 혼자인 게 너무나 당연한 나이가 돼버렸어요. 뭐 전화 왔는데 너 지금 혼자 있니? 그러면 그럼 이라고 대답하는. 저도 똑같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튼 낭독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나씩 나중에 꼭 듣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겼고요. 녹음해서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시집도 내셨고 네. 산문집도 내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또 혹시 있으시다면 동화도 쓰실 것 같아요. 완두공주. 동화는 제가 동심이 없어서. 제가 그냥 농담한 거예요. 완두공주가 너무 예뻐서. 완두공주 같은 동화 쓸 수 있으면 완전 좋죠. 진짜. 근데 그냥 계속 뭔가를 쓰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맨날 열심히 사는 척하면서 그냥 살고 있을 것 같고. 시도 열심히 쓰고 계신 거죠? 시는 뭐 열심히 트라이하고 근데 뭐 써져야 써지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요 최근에 시집 내고 나서 좀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좀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시 약간 좀 몸이 잡히는 느낌도 있어요. 전산하기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전산학은 내 인생의 월급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그게 돼요. 얼마나 큰 도움인데요. 물론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만 너무 좋아서 떠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약간 되게 큰 에너지를 받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정말 어제 그 작가회의 40주년 그 기념 책 있잖아요. 네네. 세 겹으로 만난다. 왜 쓰는가. 거기에 민정 시인님이 쓰신 시 너무 좋아서 접어놨어요. 네? 그런 얘기 하시면 편집해요, 우리. 네. 저는 진짜 언젠가 우울할 때 꼭 전화를 해서 낭독을 해주세요라는 네. 전화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약간의. 네. 소규모 동네 낭독회 이런 거 진행해도 좋아요. 네네. 참하셔요. 네. 오늘 그 사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조퇴하고 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방의 꿈단지 시간입니다. 꿈을 찾는 사람들 또는 찾은 꿈을 소중히 아는 사람들이 문장의 소리 사랑방에 놀러와서 신나게 수다를 떠는 코너죠. 오늘 사랑방에는 두 분이 함께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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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낯설죠? 네. 저도 이렇게 남녀 두 분이 계신 거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뵙기 전에 프로필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읽어봐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재현님 프로필, 코드프레스 운영, 그래픽 디자이너. 이영화님 프로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순간을 믿으며 자유가 최선이라고 자신을 이끄는 것은 의지이며 그 안에서 생명에 관한 몽상이 뿌리 줄기처럼 돋아나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우와. 프로필이라고 네, 하기에는 시적이네요. 네, 저 이정화입니다. 네네. 소개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독립출판 프로젝트 냄비받침 에디터이고요. 대학원에서 지금 미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글을 좀 썼고 작년부터는 이제 미술 비평 작업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필이 네. 글 쓰시는 분스러우셨구나. 네. 그리고 김재현 님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드프레스라는 뭐 출판물을 만드는 그런 집단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와 그래픽 그리고 인쇄물이란 물성을 가진 그런 대상을 도구로 삼아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활자를 가지고
사시는 거네요. 먹고 사는 일이. 그렇죠. 주로 텍스트와 이미지. 네네네. 맞나요? 네. 디자인도 글자이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사실 되게 저한테는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해요. 저는 뭐 독립출판, 막 그래픽 이런 얘기 나오면 약간 환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물론 재능도 없고 또 이렇게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선망을 해오고 그랬었는데 이정환님 같은 경우는 냄비 받침 에디터를 하신다고 네. 소개를 하셨는데 네. 사실 냄비 받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네네. 잡지를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그 냄비 받침은 이제 독립출판이고요. 내적 자신감 회복을 모토로 한다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1년에 2번 정도 출간되는 이제 잡지고 그 매 호마다 이제 주제를 정해서 각 분야에서 이제 작업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소설도 쓰고 글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찍는 친구들도 있고 비평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각자 이제 작업물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이제 결과를 서로 소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잡지. 이 냄비 받침은 저는 지금 운이 좋아서 네. 실물을 2권 정도 만져보고 있는데 이거는 편집위원들이 따로 있나요? 각자 이제 그 에디터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포지션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장점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냥 멤버들끼리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신기하게 이게 정해진 판형도 없고 네, 판형도 주제에 안 따라서 정해져 있고. 계속 책 사이즈도 달라지고 이제 표지도 달라지고 이러는 건가요? 1호부터 4호까지는 신곡판이었어요.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네. 규격에 이제 그쵸, 정해져야 종이 낭비가 덜한. 종이 낭비가 네. 덜한데 5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의 어떤 내적 자신감을 좀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그 안에서 표현하는 친구들 위주로 했지만 5호 때는 그 디자인 작업하는 친구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해봐 이랬더니 판형을 좀 키우고 색깔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6호까지 나왔나요? 이제까지 5호 나왔고요. 5호까지? 네. 그리고 3년 정도 지금 3년 정도.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독립출판 프로젝트. 네네. 제목은 누가 정한 거예요? 냄비 받침? 내적 자신감을 위한 독립출판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구상을 했고, 네네. 냄비 받침이라는 코드는 그 저희 멤버 중에 이제 소설 쓰시는 이승현 작가 그분께서 냄비 받침으로 하죠 이렇게 사투리로 쓰임이 되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취생들의 뜨거운 라면을 받쳐주는 아. 그런 잡지로 끝까지 쓰자 뭐 이런. 그 코드 얘기를 하니까 또 코드 프레스를 운영하시는 네. 김재현님 생각이 나는데 김재현님의 작업물도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어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만큼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코드 프레스가 뭐 하는 데인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코드프레스는 일단은 뭐 독립출판의 범주에 들어갈 것들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트 그리고 그래픽이라는 그런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그런 연관관계를 어떻게 드러내거나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제가 그 작업의 일환으로 나온 책 같은데, 네. 그렇죠? 세계의 선이라는 책을 만지고 있어요. 네. 네, 이 책은 어떻게 만드신 건지. 일단 어떤 책이냐 말하자면 그 23명에게 2편의 시와 3개의 직선을 청탁을 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세계의 직선이요? 네. 왜 직선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텍스트랑 그래픽이라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일단 텍스트로서 요청한 것은 시였고 네네. 그래픽적으로 요청한 것은 그 3개의 직선으로 상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시와 어떤 동등한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시집의 참여자에게 뽑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되게 묘해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들에 되게 시선이 네.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 같기도 하고 이 맞닥뜨리는데 되게 놀라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넘기다가도 글은 오히려 넘겨버리는데 그쵸. 선에게서 시선이 멈추는 이 여백을 쓰시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두 분 다 되게 남다른 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통 저처럼 뭐 4대 보험 대노 출판사에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의지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몸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건데 보통 그러면 뭐 칼럼도 쓰시고 네. 학교 다니신다고 했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냄비 작업을 이제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보통은 이제 굉장히 나른하게 보내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이란 표현 쓰셨는데 사실 냄비 작업은 업이 아니고 놀이. 아, 부럽다. 네, 놀이이고 네. 사실 주된 업은 이제 다른 쪽 일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제 편집자로서 그 잡지나 단행본 쪽에 이제 그럼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프리랜서 외주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할 때는 시간의 이렇게 일정 구애가 되게 넓어서 보통은 밤에 주로 작업을 해요. 낮에는 놀고 밤에 이제 주로 새벽에 이제 작업을 하거나 그래서 하루 일과를 이제 했을 때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편이에요.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런다고 하는 걸 보니 그러면 되게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시다. 그냥 좀 잡다. 생계가 잘 되세요? 아니 왜냐면 요새 너무 네네. 출판계가 안 좋아서 맞아요. 프리랜서로 계시는 분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눈에 띄게 제가 지금 한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전하고 좀 많이 피부로 와닿는 게 출판 쪽 일을 이제 도움을 드렸을 때 보면 상황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야 뭐 월급 봉투가 뭐 매달 나오니까 그냥 버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진행을 했는데 책이 엎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되게 난감해지잖아요. 어떠세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좀 운영하시고 좀 그러니까 좀 시간 쓰기가 되게 편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 쓰기가 편하다는 말이 뭐 백수란 말인데. 아니 저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부러운 직업인데요. 근데 말은 프리랜서인데 사실 반백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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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이 안 들어오면 백수 상태인 거고. 네. 하루 일과는 그냥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목표인데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지금 외향을 보고 있는데 아침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얼굴을 하고 그죠? 그런가? 약간 두더지과의 얼굴이세요. 그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아무튼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2시에 일어나서 왔고요. 보통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한 해의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한 해가 끝나가는데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네, 그러고 보통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집안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하루 오후가 끝나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시죠. 작업을 시작을 하고 카페를 보통 다니고요. 네, 집에서는 작업이 잘 안 돼서 카페를 전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인도 카페에서 그렇죠. 네, 노트북 들고 가서. 문인들은 가서 책 보고 글 쓰는 거야 뭐 조그마한 컴퓨터로 이렇게 한다지만 그래픽 하시는 분들도 나가서 작업하시는지 잘 몰랐네요. 그렇죠. 예, 노트북만 있으면 뭐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이제 기계치라 타자의 기능 아니고서는 되게 주렁주렁 뒤에 선이 많이 매달려 있는 기계들이 많잖아요. 뭐 출력이나 뭐 그런 거를 해야 될 때는 집에서 가서 출력을 하고 그런 식이죠. 두 분한테 제가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되겠지만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독립출판 계통의 일이란 말이죠. 처음에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다. 이건 내 일이다.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는지. 일단은 이제 출판 쪽에 대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과 관련해서 이제 그쪽 일을 했기 때문에 교류하는 친구들도 좀 약간 반반이었어요. 뭐냐면 디자인하는 친구 혹은 혼자 이제 개인 출판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에디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출판에 대한 일단은 환경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10년 정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주로 기획하거나 편집하신 책들이 장르가 어떤 장르였어요? 주로 이제 문화예술 쪽. 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 공부 많이 하신 쪽이죠, 그러면. 네. 돈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 이제 좀 친숙한 편인데 텍스트를 너무 오래 다루다 보니까 일적으로 좀 놀고 싶더라고요. 일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놀고 싶은데 어떻게 놀고 싶은 방법들에 대해서 현실화할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책을 가지고 좀 놀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독립출판을 앞서서 좀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한동안 네. 초창기 약간의 유행처럼 있었어요. 네. 그룹들을 지으셔서.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독립서점들, 그러니까 유어마인드라든지 북소사이어트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다양한 이제 독립출판물을 접할 수 있었는데 국내법뿐만이 아니라 외국 작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제일 주목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출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표현의 한계들. 뭐 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을 이렇게 출판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저는 독립출판물이라고 네, 이제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일단 판매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좀 네. 덜 하죠. 그게 사실 많은 창작의 그 상상력들을 망치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접했냐고 네, 제가 여쭤보시면 질문을 하는 게 참- 뭔가 죄송한 느낌이에요. 가만 내버려두지라는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뭐 이정환님 말씀처럼 어떤 것을 구현해내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저 하고 죄송한데 전공이 그러면 원래는 뭘 하셨어요? 원래 전공은 광고 홍보학이었고요. 예.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추가로 국어국문학하고 그 시각 패키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광고 홍보학을 하러 들어갔다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홍보학은 대충 이제 넘기는 식으로 졸업을 한 거고 나머지를 좀 하려고 멀티구만 멀티. 예, 죄송해요. 제가 말 끊어가지고. 일단은 어떤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제가 하는 의미는 놀이나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그래픽과 텍스트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인 것들인데 그거를 일단 디자이너로서 뭔가 하는 거는 일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외에 제가 가진 소스들로 할 수 있는 창작의 그냥 수단으로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잘 하고 있진 않지만 네. 주변에 혹시 친구들 가운데 이 일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 좀 시작할 때 있으셨는지 또래들 중에서.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접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유어마인드라는 서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얼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그런 독립출판 마켓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때 1회 처음에 했을 때 전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였는데 뭐 다른 걸 다 제쳐두고라도 그런 독립출판의 그런 느낌을 되살려 본다면은 어떤 굉장히 접점들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독자나 구매자나 아니면 셀러 혹은 그걸 만들어낸 당사자나 그 접점들이 굉장히 가까웠고 그것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좀 동등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와 제작자와 독자가 굉장히 동등했고 그걸 선택하는 과정도 어떤 걸 만드는 과정도 자기 자신의 의지였고 그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의지로 그걸 선택하는 그런 접점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접점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인데 그것에 굉장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실험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섬세한 독자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독자층이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제작 과정에 일련의 제작 과정들이 만나서 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책으로 뽑아서 판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수작업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가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떤 큰 출판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독자를 의식은 하지만 독자가 안 보이죠. 네. 정말. 그러니까 독자를 의식한다고 하지만 사실 없는 독자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는 내 책을 누군가 읽을 것인가의 그 누군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책임도 느끼고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네, 거고 네. 내가 조금 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뭔가 더 쏟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얘기를 해보니까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진지한 얘기로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시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고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천 장씩 생각의 잎새들이 돋아난다. 시다, 검다, 길다, 짧다, 높다, 낮다, 짜다, 싱겁다, 끝도 없이 돋아난다. 미래를 예지했던 에드거 케이시는 생각은 건축가이며 사람들의 생각이 곧 그들의 운명을 만든다고 했다. 생각이 끌고 가는 운명은 돌처럼 굳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뇌의 운명이다. 내면에서 생각의 잎새들이 떨어지고 마음이 비워져야 봄처럼 촉촉하고 생명을 품는 운명이 찾아온다. 그런 삶에 들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장미와 삼나무의 싱그러운 향기가 풍긴다. 가방에서 꺼내 읽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의사소통 전문가이자 교육학 박사 이현경의 영혼을 깨우는 시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